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두 특검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팀. 자, 오늘 곧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을 했어요. 임성근 전 1사단장은 저한테까지 항상 서류를 보내서 보도가 잘못 나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경고도 했었는데 요즘은 안 오더라고요. 임성근 전 1사단장한테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당시에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부분 관련하여 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 이 사망한 순직한 이 최상병에 대해서 이 강가에서 실종자를 무리하게 수색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서 최상병이 사망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특검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이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것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것은 아닌지 이른바 이 VIP 경로설이 사실인지 여부까지도 이 특검에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특검팀은 일단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가 수사 외압수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VIP 경로설까지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혐의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 오늘이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 전 사단장의 전반적인 입장을 청취하는 정도로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한번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참고인들의 진술이랄지 다양한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한 번 더 압박하는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후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다가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관련자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임성근 전 1사단장 빼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소환의 필요성이 있지만요. 그보다는 그에 앞서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이 내가 VIP에 얘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임 전 사단장이 이 수사 범위에서 배제된 것이 내가 마치 힘을 쓴 것처럼 이제 통화를 한 이 녹음 파일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 같고 그 다음 순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가장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혐의가 16개나 되니까요. 네. 자, 사건 수사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물증이 가장 많이 확보된 사건부터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요. 이미 상당 부분 진척이 됐고 김 여사의 진술만 들으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검찰, 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이 해당 증권사 직원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 파일 2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고 그 녹음 파일에 의하더라도 이 주가 조작을 인식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물증들이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가장 먼저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많은 혐의에 대해서 한 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다 보니까 법원에서 6개월밖에 구속을 할 수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많지만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중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받고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장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어서요. 먼저 물증이 확보됐고 빠른 기소가 가능한 혐의부터 우선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울증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 퇴원 이후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청구가 좀 부담이 돼서 이런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충분히 심리적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면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던가 만약에 특검의 일정에 맞추지 않으면 이 형사법에서 규정한 가장 마지막 절차에 나가겠다는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지금 건강이 조금 좋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자신을 향해서도 체포영장 내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할 것이기 때문에요. 협조는 할 겁니다. 다만 이 수사가 장시간 이어질 경우 건강상 이유로 짧게 끊고 자택으로 돌아가는 선택지에 선택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요. 그렇지만 조사 일자가 정식으로 통보되면 일단 응하려는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은 곧바로 퇴임식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밝힌 심경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각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또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교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건 변호사도 검사였잖아요. 네.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요. 사실 일선 검사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들도 실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개혁이 너무 신속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개혁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심 총장의 어떤 이야기는 충분히 또 새겨 들을만 하지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전격적으로 퇴임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또 심 총장도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네. 아마 이 부분도 또 심적인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상당히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한 셈인데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나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렇게 이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일선 검사들 사이에 이 내부의 동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동요들을 총장으로서 아마 대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 개혁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도 함께 귀 기울여서 정확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